오늘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이북 5도청 5층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1회 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북한학 박사이신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안승준 고문, 흥남 철수작전 시 미국 수송선 선상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 김치파이브 중 김치 1로 유명한 손양영 씨와 이북도민 출신 영화배우 한지일님, 꼬마 신랑 역으로 유명한 김정훈님 등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북도민 50여 명만 신청받아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많아 2회부터는 3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중강당에서 매월 1회, 1년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뵌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2022년도에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일 아카데미 오늘 개강식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50명만 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함에 있어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 아카데미는 공산당의 만행과 공포를 피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남으로 내려오신 실향민들은 대부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사의 산 증인들임을 말하고 또한 그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신 교수진들의 강의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북한의 실상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비해 우리 2, 3세대들의 마음가짐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후계 세대들의 책무이자 사명이며 국민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하고요.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강대 정치학 김영수 교수님께서 명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의 변화와 장마당 실태라는 주제로 한 강의에서 당의 지시는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구호와 당의 지시는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등 코로나 시대의 북한 내부 실정과 인민들의 현실을 다양한 자료와 더불어 설명하고 현재 북한 장마당 실정을 사진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강의했습니다. 아무튼 북한 내부를 알면 볼 수 있을 만큼 볼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봅니다. 다음. 자, 시장화가 진행되고 사경제가 엄청 확산됐다고들 하지만 아니에요. 국영경제도 국건이 있고 사경제가 옆에 같이 혼합되어 있고 하이브리드지요. 계획도 국가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죠. 그런데 사경제 현상, 개인이 장사하고 사경제 현상이라고 자본주의가 싹튼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는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체제 안에서 쓸 수 없다. 자본주의 비스무리한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했죠. 자본주의가 되려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계약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되고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행은 대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돈 가진 돈주들한테 고리대금을 주고 빌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직업 선택이나 집 선택을 못하니까 자본주의가 되려면 저 세 가지 요건이 북한에 나타나면 저도 이제 자본주의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기사나 현실 속에서는 북한이 자본주의, 휴대폰이 늘었다, 뭐 장사를 많이 한다 해서 마치 우리가 북한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시장화로 가는구나 하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진면목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북한의
이미지가 거리가 너무 멀어졌던 것이죠. 다음. 결국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어렵고 북한은 계산시 폐쇄해. 그러면 한 달, 두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오고 집 문 앞에다가 물 사주세요, 달걀 사주세요 써놓으면 허가받은 인민반장이 시장 가서 사다가 갖다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하이 두동강에서 폐쇄하는 만큼 폐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작년에도 2번 폐쇄했다가 올해 또 하니까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틀 만에 취소한 북한의 사례도 보면 북한도 더 쪼으면 터진다는 것을 북한의 높은 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북한 체제는 아마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인민들의 이 새로운 마음을 통제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가장 경계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협력하고 교류하고 관계선 하려고 하지만 그 상대편 체제가 인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니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고도.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남조선이 야 우리한테는 겁날 게 없어 이렇게 되면 북한은 훨씬 더 나은 거죠.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합니다. 오늘도 막 비난을 하지만 북한 내부의 권력 핵심은 야 잘 됐어 야 남조선이 계속 세게 나오면 우리 인민들은 똘똘 뭉치지. 딴짓 못해. 딴짓하는 놈은 너 남조선이 저렇게 나오는데 네 멋대로 하기야. 그럼 다 날려보낼 수 있지. 북은 남쪽이 북한에 대해서 더 똑바로 해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정부가 들어올수록 북한은 통치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경험도 하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의 새 소식이 어떻게 북한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하는 노력도 해야죠. 영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대사관도 두수 정도로 이중적이지만 몽골 초이발산 언덕에서 조선어로 하는 방송을 출력을 4,000kW로 쏴서 평양에서 영국이 쏘는 BBC 방송을 듣게끔 했죠. 이건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몽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영국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안 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편했는데 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북한 체제 안에서도 이건 다 끝났잖아 이제 코로나. 그럼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정말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우리의 시민단체나 NGO들 그런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북한으로 갈 겁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그게 제일 싫은 겁니다. 이야 남조선에서 오지 못하게 하라. 코로나가 너무 고마운 거죠. 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는 제가 감히 말씀 하나 올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북한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제재는 더 강해질 거고 북한 체제는 정말로 안으로 들어갈 게 없는 물자의 힘듦. 담배가 있는데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없어요. 북한 돈 2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주고도 장마당에서 중국 휴대용 라이터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가스통을 놓고 우리 프로판가스처럼 라이터에다 주입시켜주는 아저씨들이 동네마다 길거리에 서 있어요. 라이터 충전 좀 해줘. 북한에 이 가스가 없어요. 오토바이로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의약품은 너무나 귀합니다. 제발 좀 약 좀 주시오. 결핵 환자가 다재내성 결핵 환자로 보통 결핵약으로는 낫지 않는 결핵 환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2년 안에 대부분 다 사망을 합니다. 결핵약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엄청 빠르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결핵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결핵균은 들어와서 바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보균자인데 내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이게 움직입니다. 북한은 20만 원어치 24개월 2년을 먹으면 낫습니다. 결핵약은 약만 계속 먹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약이 많이 안 팔리고 필요하실 때 크게 만듭니다. 제약회사는 작게 만들면 돈이 드니까. 크기 때문에 이 6알을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나눠 먹고 같이 죽고. 그래도 500만 원이면 고쳐서 유진벨 재단에서 결핵약을 많이 보내줬고 저도 한번 보내주러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결핵 걸리면 5천만 원 듭니다. 미국은 5억 듭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결핵인데 우린 결핵이 거의 다 퇴치됐다고 했지만 지금 지역별로 결핵이 퍼지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감사원에 얘기해서 결핵 통제를 감사원에서 각 부처마다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만 6년 전에 감사원에서 발동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의 정식 나라 이름인데 그 안에는 평양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평양과 평양 아닌 곳은 완전 천양지차 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TV에서 나오는 오랫동안 하던 프로그램에서 평양 중심의 영상만 봤기 때문에 평양 밖에 얘기를 하면 아무도 머릿속에 떠올릴 장면이 없는 참 깝깝한 대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비평양 몇몇 모습, 평양 모습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보다 좀 못 살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다는데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 다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주로 대답하는 아주 폐쇄적이에요. 에이, 폐쇄적인데 뭐 탈북자도 나오고 뭐 다 다니던데요. 뭐 그래요. 그럼 살만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못 살 건 없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인터넷이 안 돼요. 네? 인터넷이 안 돼요? 네,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게임도 해요. 인트라넷은 돼요. 지들끼리 안에서는. 그러나 해외 직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해외 소식도 못 봐요. 에이,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북한 싫대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북한 실상을 알릴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북한부터 강의 시작하면 학생들이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오지. 자, 저런 데가 어떤 곳인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북한. 네, 다음. 예. 3, 40, 50층 건물들이 즐비한 대동강가의 비싼 아파트들입니다. 하나 더. 예,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저 끝에 오른쪽에 뭔가 첨탑이 있는 거 53층 겁니다. 저 2014년에 개관했지 완공했을 때 위에 저 장식품을 10톤의 장식품을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기술력으로 오늘은 우뚝 세운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조선중앙TV에. 예. 근데 지금 30층 이상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올라갑니다. 10층 이상.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길어다 쓰고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로얄층이 보통 6, 7, 8, 9 이때가 로얄층이지 53층 저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야, 저기 사놓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내 돈으로 세워야 됩니다. 승강기가 다니긴 하는데 1시간씩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닙니다. 근데 저렇게 고급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카드가 있어요. 유료 카드를 돈 주고 사서 갖다 대면 승강기가 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다 먹고 살 길이 있죠. 앞에 있는 건 김책공대 교직원 아파트,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들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를 쫙 한번 달리셨죠. 이게 평양입니다. 다음. 이건 제가 찍어온 건데 교수 선생 사람 찍지 말라 했는데 제가 살짝 찍었습니다. 좋은 학생이니까. 파란 바람막이를 입은 아이가 반장인 것 같아요. 노동신문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학생들 신발을 유심히 봤어요. 어쩜 저렇게 다양하게 신발이 멋있을까? 멀리 김정은 시대에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평양에서 제법 잘 나가는 아이들 같은데 못 물어봤죠. 말 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오른쪽 여학생 하나가 계속 안경만 만지고 있어서 제가 이랬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안경을 쓰면 신체 관리를 잘못했다고 욕먹었는데 요새는 안경 쓰면 야 멋지다. 그래가지고 요새 패션 안경이 북한에 엄청 유행이거든요. 아마 저 학생이 안경 쓰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닌가 했는데 못 물어봤죠. 다음. 장기두는 평양 아저씨들입니다. 장기알이 우리랑 똑같은가 하고 확대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한판 뜨시죠.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양 거리의 장기두는 아저씨. 언제 거냐고요? 2018년 7월 3일. 2019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평양 사진 중에 최고의 최신 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입수했는가? 꿈속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지금 우리 서강대학에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교환학생 가서 찍어왔다고 며칠 전에 마침 제 강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교수님 제가 찍어온 사진을 수업 시간에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평양 거리입니다. 육교도 있고 저기 보면 빙수. 근데 나무에는 왜 저렇게 흰색을 칠했어요? 그랬더니 벌레 방지하고 한다고 북한에서는 저렇게 나무 밑둥을 하얗게 칠한다네요. 빙수. 다음. 이건 해산시에 오후 서너 시 되면은 개장하는 시장을 확대한 겁니다. 망원렌즈로. 이건 부산동아대학의 강동환 교수가 찍은 책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땡겼습니다. 보면 수박도 있고 과일도 있죠. 근데 수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는 북한 밖에서도 북한 내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두만강가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군인 하나가 윗도리를 약간 풀어진 채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데 옷차림이 좀 범상치 않은 여성이 이 군인 아저씨를 보면서 뭘 쳐다보고 있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한참 보다가 이 부부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부부인 줄 아냐고요? 남자가 안 쳐다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네. 저게 부부가 아니었으면 저 군인 아저씨가 안 쳐다보고 갔겠습니까? 쳐다보느라고 돌부리 걸겠죠. 근데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부부다. 통일되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사진을 보면서도 저기에 담긴 게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 못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저건 뭘까? 소도 있는데 옆에 나무가 무슨 철봉하듯이 나무도 있고 북한에서 오신 분은 다 대답하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맨 끝에 제가 사진 뒷장에 답이 있습니다. 소 발굽을 고치거나 소를 할 때 거기다 소를 묶어놓고 발을 묶어서 고치는 곳. 북한에는 농촌마다 다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본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북한의 변화와 장마당 실태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단 안 가보고도 가본 것 같고 오늘 그래도 북한 꿈을 한번 꿀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가지 귀한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끝나는 시각은 맞춰드려야 아까 반장도 뽑는다 그러셔서 끝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탈북해가지고 교수된 친구가 오늘 강의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전 서울 태생입니다. 종로구 인사동 태생이고요. 왜 탈북하신 분들이 왜 우리 고향말을 그렇게 잘하는가? 북한 영화나 북한 주민들하고 32년째 같이 얘기하고 살다 보니까 얼추 흉내다 보니까는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소를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금강산을 갔는데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강아지가 막 뛰어가는 걸 봤어요. 야, 여기 개 있다 이랬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강아지가 왜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년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개성을 갔다 오는 날 개성회를 갔는데 저희 차에 탄 가이드가 이빨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북한에도 이빨 교정을 하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교정하는데 돈 많이 들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빨 교정해요? 저희 딸이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얘가.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 수령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한대요. 그래서 이빨 교정을 하고 우리 눈썹 우리 여자들 다 눈썹 했잖아요. 거기도 갔더니 막 이 눈썹 다 있고 쌍꺼풀 수술 다 있고 이런 스타킹 신는 게 솔직히 저보다 더 멋쟁인 거예요. 거기 북한의 개성에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들보다 더 이쁘고 멋쟁이고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쌍꺼풀 수술은 멋지게 하지만 한 번에 두 짝을 못합니다. 돈도 비싸서 한 짝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또 한 짝 하기 때문에 짝짝이가 많이 됩니다. 문제는 두 짝을 다 못하는 게 맞추지 없이 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사가지고 하니까 북한에서 쌍꺼풀 했다는 건 용기 있는 여성들입니다. 예. 눈썹 문신은 화장품 아끼려고 중년 여성 되면 대부분 다 하죠. 여기 와서 빼달라고 저를 하도 졸라대서 한 3번 빼야 겨우 빠집니다. 네. 재밌는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 일찍 끝났는데 우리 이상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2022년도 제1회 통일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소식을 마칩니다.